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래식 메갈리스 임플리멘테이션 with low memory footprint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뷰할 논문은 이 논문이고, 이 카르디스라는 컨퍼런스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은, 클래식 메갈리스를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논문입니다. 근데 스피드 향상이 아니라 메모리 최적화 관점에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여기서 타겟으로 한 암코어텍스 M4고 이 아래 사양이 적혀 있고, 왼쪽에 클래식 메갈리스의 공개키 크기를 적어놨는데, 클래식 메갈리스는 뚜렷한 단점이 키 크기가 매우 크다는 게 있어서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 클래식 메갈리스를 쓰기 위해서 메모리 효율적인 구현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큰 키 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생성 부분을 건드렸고, 그리고 그 공개키로 인캡슐레이션을 하니까 이 키생성과 인캡슐레이션 두 부분을 좀 다르게 구현하여서 메모리 효율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이렇게 키 크기를 아예 줄인 게 아니라 키 크기는 원래 큰데 그러한 그 큰 크기의 공개키를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큰 크기의 공개키를 계산하려면 어떠한 다른 큰 행렬이 필요했었는데 그 연산식을 좀 바꿈으로써 그 공개키로 바꾸기 전 큰 행렬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씩 공개키의 한 줄 한 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성하고, 그러면 그렇게 스트리밍된 그 한 줄 한 줄 공개키를 인캡슐레이션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스트리밍 인캡슐레이션해서 원래 개인키로부터 큰 공개키가 생성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인키에서 공개키를 한 컬럼씩 생성하고, 인캡슐레이션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한 컬럼씩 생성한 공개키를 사용해서 한 컬럼 단위의 인캡슐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존 클래식 메갈리스의 구현을 좀 도식 키 생성과 인캡슐레이션을 약간 도식화해서 살펴보면은 그려본 건데, 프라이빗 키는 공개키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메갈리스는 공개키를 이제 페리티 행렬을 쓰는데, 원래 기존 메갈리스에서는 공개키를 이제 생성 행렬을 사용하다가 니덜레이터의 이건 듀얼 버전이라서 거기서는 또 공개키를 페리티를 쓰기 때문에 그 메갈리스와 니덜레이터의 듀얼 버전으로 클래식 메갈리스는 페리티 체크 행렬을 공개키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라이빗 키는 이렇게 좀 작은 네모인데 큰 공개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클래식 메갈리스에서 개인키를 가지고 공개키 H를 도출하기 위한 H'을 계산합니다. 이 H'은 개인키에서 뽑은 요소들로 H'을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H'의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서 그 한쪽은 아이덴티티 행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테매틱한 폼으로 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H'에서 H로 바뀔 때 네모 박스가 조금 적어졌는데, 그 아이덴티티 행렬, 가우시안 소거로 수행되는 결과인 그 아이덴티티 행렬 부분은 잘라서 저장하기 때문에 살짝 줄은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그 H를 공개키로 사용하고, 인캡슐레이션에서는 랜덤한 벡터 E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E와 공개키 H를 곱해서 신드롬 값 S를 사용해서 이 S가 비밀 정보가 돼서
S에 E가 비밀 정보로 숨겨져서 네, 인캡슐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E를 숨기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H는 공개키고 S는 전송하는데 H와 S를 알아도 요 E는 찾기 어렵다는 게 네, 기본적인 안정성에 근거하는 문제입니다. 네, 신드롬 디코딩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트리밍 형식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존 개인키에 대해서 S라는 행렬 하나를 추가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개인키는 조금 더 커지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개인키를 이제 S를 추가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는 이제 다시 보시면은 H'이라는 걸 꼭 이 전체가 완성되고 그 전체에 대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야 H가 생성됐기 때문에 이 H'을 가지고 있을 메모리가 필요했는데 이 스트리밍 방식에서는 S가 있으면은 네, H를 생성하고 거기서 H'을 생성하고 H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키와 S로 네, 결국에 완성되는 H의 한 줄 한 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식은 네,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캡슐레이션에서 생성한 랜덤한 벡터 E와 그 스트리밍에서 생성한 공개키 한 줄을 인캡슐레이션 하면은 네, 신드롬 값 S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클래식 메겔리스 키 생성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GX는 이제 디그리 T에 기하 당식 GX를 랜덤하게 생성합니다. 참고로 이 T는 그러면은 그 코드의 오류 수정 가능 개수고 파라미터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랜덤 시퀀스 알파 n개를 뽑게 되는데 n도 이제 파라미터로 정해져 있고 요 유엔체 Q에서 뽑는다고 하는데 클래식 메겔리스는 2의 12승 아니면 13승을 사용합니다. 그 유한체에서 n개 엘리멘트를 이제 중복되지 않게 랜덤하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개인키는 요 1단계에서 뽑은 당식 GX 그리고 유한체에서 뽑은 n개의 알파 세트 개인키가 됩니다. 그리고 3, 4, 5번이 이제 개인키로부터 공개키를 생성하는 단계인데 3번이 보시면은 그 H 프라임 여기서 H 프라임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네, 3, 4번이 H 프라임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3번에서 여기 알파와 개인키 요소인 알파와 G 알파를 곱하는데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인버스 연산이 필요하고 멀티플리케이션 연산 이러한 네, 그렇게 연산으로 구성된 요소 H를 뽑게 되고 H로 구성된 행렬 H'을 최종적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H'을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 H라고 적혀 있는데 H'입니다. 이런 H'을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I는 행요소가 되고 네, J는 이제 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개인키로 만약에 이런 방식과 요거는 유한체 이제 2의 4승에 대한 유한체 요소인데 거기서 이러한 네, 그 서브세트를 개인키로 가지고 있다 하면은 먼저 GX, 개인키 GX는 G1은 이제 여기 1차 지수가 1차인 거의 개수 그리고 G2는 여기도 1이니까 G1, G2가 정해지고 뭐 서브셋 알파는 이렇게 지금 뽑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수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뭐 이렇게 다시 베타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이제
스텝 3로 인한 결과가 여기 스텝 4 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계산한 거를 쓴다 라고 써있고 4번은 사실 거창하게 써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 오른쪽에 비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비트로 바꿔준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3, 4번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써서 이렇게 시스테매틱한 폼으로 변경해 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H라고 적혀 있는데 H'을 생성하고 거기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해서 왼쪽에 아이덴티티 확률인 시스테매틱한 폼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정해져 있고 요 오른쪽 부분만 잘라서 공개키로 저장합니다. 이 공개키를 여기서 인캡슐레이션 할 때는 공개키에다가 왼쪽에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을 붙여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서 키 생성 방식을 살펴보면은 요 이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 H'이 필요합니다. 근데 H'이 매우 큰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방법에서는 요 최종 완성되는 H를 뽑기 위해서 다음 식을 사용하는데 S 앞서서 프라이빗 키에 S를 추가 저장한다 했는데 S와 H'을 곱하면 H가 나오는 이런 수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는 어떻게 뽑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앞서 H'을 만들었었는데 그 H'의 왼쪽 최좌측 n-k개의 컬럼이 S의 인버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H'에 뽑는 걸 보면은 요 H'이 있을 때 요 leftmost n-k 행렬이 S의 인버스가 되고 저희는 S를 구해야 되니까 얘의 인버스를 구하면 걔가 S가 됩니다. 그 S를 구할 때 여기서는 뭐 LUP 디컴포지션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걸 쓴다고 하는데 아무튼 S의 인버스는 이렇게 H'의 행렬로 구성되고 요거의 인버스를 구해서 확장 개인키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요 S를 확장 개인키로 저장하게 되고 H'은 앞서 보신 것처럼 요 멀티플리케이션과 인버스 개인키 요소로 구성된 요소들의 멀티플리케이션과 인버스 연산으로 요소들이 계산됩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H'에서 H로 가우시안을 적용했는데 지금 S가 생기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 필요 없고 그냥 S에다가 H'을 곱하면 H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러면 S가 좀 되게 큰 차지를 하는 것 같은데 S는 사실 H'보다 훨씬 작습니다. 네, 이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는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확장된 S와 개인키만 있으면 공개키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개인키가 있으면은 당연히 H'을 만들 수 있고 네, S는 추가 개인키로 저장하니까 네,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수식을 활용하면 가능한 게 이제 곱셈으로 H를 완성하니까 개인키로부터 이제 원더플라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네, 기존엔 당연히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전체 H'에 했으니까 불가능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제한하는 공개키로 스트리밍 방식을 알고리즘으로 적어보면은 개인키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요거 개인키고 S가 추가되어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출되는 거는 T에 C라고 적혀 있는데 공개키 최종 T에 그 하나의 컬럼만 아웃풋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그 클래식 메갈리스 키 생성 수식과 동일합니다. 차이는 이제 한 컬럼 단위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식에서 자신이 원하는 컬럼 한 컬럼만 선택해서 그
요 멀티플리케이션과 인버전 연산 요 요소들을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1번이고 2번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비트로 표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산되는 게 요 H'C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H'C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앞서 확장 저장한 S와 지금 한 컬럼 단위로 생성한 H'C를 곱하면은 네, 요 HC가 나옵니다. HC가 그냥 공개키 TC인데 즉 그 S와 방금 연산한 한 컬럼 단위의 그 H'을 곱하면은 한 컬럼 단위의 공개키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 스트리밍 방식의 키 생성을 살펴봤고 당연히 스트리밍 인캡슐레이션도 동일하게 요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거를 좀 잘라왔는데 앞부분은 이제 아이덴티티 행렬이니까 네, 이거는 뭐 바뀌는 게 없이 네, 다음과 같이 n-k 곱하기 n-k 행렬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고 보시면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앞서서 뽑아온 그 한 컬럼 단위의 공개키와 네, 자신의 그 랜덤 생성 벡터 1을 곱해서 C0에 쌓고 그 다음에 또 한 컬럼 단위의 T 요거를 생성할 거고 그리고 또 자신의 랜덤 벡터 2와 곱해서 신드롬 값을 쌓는 방식으로 이렇게 스트리밍 인캡슐레이션 방식을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본 논문의 수행 결과를 살펴보면은 네, 요약해봐서 기존 클래식 메겔리스 구현에서는 이제 H'을 전부 계산해서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수행해서 공개키 H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에 이제 n 곱하기 n-k 나누기 8바이트의 크기가 소요됐는데 제한하는 방법을 쓰면은 요 S라는 행렬이 기존 개인키에 확장되어 저장되는 단점은 있는데 S의 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n-k 곱하기 n-k를 나누기 8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n이고 얘는 n-k지만 사실 요 메겔리스 n과 k를 보면은 네, n도 크고 k도 크기 때문에 큰 거에서 큰 걸 빼서 쓰이기 때문에 네, 꽤 많은 차이를 네, S가 요 H'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S만 추가 저장해서 큰 공개키를 쓰지 않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최종 효과는 퍼포먼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제일 작은 파라미터 셋에서 공개키와 개인키 두 개 다 저장하면은 이 정도의 바이트가 소모되는데 네, 이제 개인키에다 확장된 개인키를 쓰면은 개인키 크기는 조금 증가하지만 네, S도 꽤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확장된 개인키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개키를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네, 공개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하나하나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을 쓰는 시나리오이고 네, 이렇게 키 생성에서 소모되는 메모리를 꽤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약한 메모리 양이고 오른쪽에는 네, 비율로 표시하여 네, 이렇게 클래식 메갤리스의 큰 키를 인베디드 디바이스 상에서 해결하는 네,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